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역사 과목의 내신에 대비해서 문제 풀이하는 영상입니다. 이번은 드디어 큰 5단원 세계대전과 사회변동, 대단원 마무리 개념을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제1차 세계대전 1914년부터 18년까지 있었죠. 그 전쟁 배경부터 알아봅니다. 일단 제국주의 열강들끼리 각각 표를 갈려가지고 일단 대립이 심했습니다. 먼저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 대립이 있었죠. 범슬라브주의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또 범게르만주의는 게르만족, 즉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한 나라입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끼리 범슬라브, 범게르만주의 대립이 있었고요. 특히 이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 대립이 있었던 지역이 발칸반도였습니다. 발칸반도. 자, 그 다음에 이런 측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의 측면의 대결도 있었습니다. 즉, 삼국동맹은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또 이탈리아, 오이, 그리고 삼국협상은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렇게 세 나라가 또 이렇게 이런 측면에서 삼국협상, 삼국동맹으로 편이 갈렸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 계기는 이른바 사라예보 사건이죠. 자, 사라예보라고 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의 수도였느냐? 바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였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였는데 바로 사라예보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합병을 했죠. 바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합병한 다음에 황태자가 이제 사라예보에 들렀을 때 바로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계 청년이 바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황태자 부부를 암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1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됐고요.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다른 나라들까지 가담하게 됐냐? 바로 전개 과정입니다. 자, 결국 아까 삼국동맹, 삼국연합에 따라가지고 각자 편을 갈려서 전쟁에 참가하게 되죠. 먼저 러시아는요, 범슬라브주의죠. 자, 범슬라브주의. 같은 세르비아가 또 슬라브 계열이니까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독일은 삼국 동맹이고 러시아는 삼국 협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일은 삼국 동맹국이고 러시아는 삼국 협상국이니까 독일이 또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프랑스하고 영국도 같은 삼국 협상국이지 않겠습니까? 프랑스하고 영국도 삼국 협상국이다 보니까 또 러시아 편에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쟁이 유럽 전체로 확대되어 나갔습니다. 다음 독일이 이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폈는데요. 독일이 그렇게 공격한 잠수함으로 공격을 해서 피해를 입은 선박 중에서 미국 상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드디어 연합국으로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는 근데 전쟁을 중간에 참가를 포기했습니다. 자, 바로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이때가 1917년입니다. 먼저 3월 혁명을 통해서는 일단 니콜라 2세 짜르가 퇴위하고 재정이 붕괴됐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고요. 근데 임시정부의 개혁 조치가 미흡하다 보니까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에 의해 가지고 11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11월 혁명의 결과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인 소비에트 정부다. 이 소비에트 정부가 나중에 나라 이름 소비에트 공화국 사회주의 연방, 그 소련하고 틀립니다.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됐고요. 그 소비에트 정부 때 바로 독일과 강화 조약을 맺고 이때가 1918년입니다. 일단 독일과 러시아는 전쟁을 중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쟁이 완전히 종결되는 과정입니다. 먼저 이제 독일이 프랑스 공격에 실패를 했고요. 동맹국이 연합국에 차례차례 항복을 했습니다. 또 독일에서 혁명이 발생해가지고 이제 재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공화국이 연합국에 항복했습니다. 이래서 전쟁이 종료됐습니다. 자, 그리고 전쟁이 종료된 후에 뒷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파리 강화회의가 열렸고요. 그 파리 강화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14개조 평화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파리 강화회의에서 그 전후 처리를 위해서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했죠. 네. 근데 베르사유 조약의 특징은 독일한테 지나치게 보복적으로 응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배상금을 물리게 하다 보니까 독일 사람들한테 많은 불만을 받아서 또 그것이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르사유 조약 이후에 또 국제연맹이 창설됐습니다. 국제평화를 목적으로 창설되긴 했습니다만 미국, 소련 같은 강대국이 불참을 했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윌슨 대통령이 먼저 제안하긴 했습니다만 의회가 승인하지 않아가지고 참여하지 못했고요. 소련은 또 그 당시 사회주의 나라였기 때문에 처음 받아주지 않았다가 나중에 받아줬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의 국제연합 유엔군처럼 그때 국제연맹은 그런 무력수단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었다는 것, 나중에 국제연맹, 국제연합 잘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차 세계대전으로 갑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부터 45년 사이 있었습니다. 먼저 전쟁 전의 세계 상황은요. 먼저 대공황이 발생했죠. 미국 주식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 대공황이 전 세계로 확산을 했고요. 그러면서 경제가 침체됐습니다. 그런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미국은 뉴질랜드 같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면서 경제에 개입하는 정책을 했고요. 또 일찍이 식민지가 많았던 영국과 프랑스는 같은 식민지끼리 블록 경제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식민지가 없거나 적은 이탈리아, 독일, 일본 이 세 나라가
같은 경우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극복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런 이탈리아, 독일, 일본의 정치 체제에 나타난 특징이 바로 전체주의. 바로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 위기, 사회 혼란 발생하니까 이렇게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서 전체주의가 등장을 했고요. 그 특징은 이제 한 개 당이 독재를 하고 또 국가와 민족을 개인의 자유 우선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개인의 자유 외에 우선하다 보니까 역시 개인의 자유 인권 탄압을 하게 되고 또 대외 침략을 통해 가지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전쟁의 처음 시작은요. 먼저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먼저 1939년에 독일하고 소련이 서로 쳐들어가지 않기로 하는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동쪽을 안정시킨 다음에 폴란드를 침공했고 거기에 대해서 영국하고 프랑스가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2차 대전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전쟁이 상당히 장기화가 되었습니다. 결국 독일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소련을 침공했죠. 그러다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전쟁이 확산됩니다. 역시 이제 미국이 참가하게 된 과정입니다. 먼저 일본이 1937년에 중국 본토를 침략한 중일전쟁을 일으켰죠. 근데 일본이 이제 그 전쟁이 장기화가 되니까 자원 확보를 위해서 동남아시아를 침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이 이제 바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경제 봉쇄했죠. 여러 가지 뭐 석유라든가 군수물자가 들 수 있는 거에 수출을 제한하고 그런 경제 봉쇄를 하니까 바로 일본이 그런 미국의 해군 기지가 있었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이때가 1941년 12월 8일이죠. 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미국이 2차 대전에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결국 역시 2차 대전 역시 미국의 참가로 인해 가지고 또 이렇게 태평양까지 전 세계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전쟁이 종결되게 된 과정입니다. 먼저 유럽 전선의 경우에는요. 1944년에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 작전이 성공해서 독일이 항복을 했고요. 그다음에 막바지 단계에서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1945년 8월에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결국 8월 15일에 최종 항복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1차 대전 후에는 국제연맹이고 요즘은 이제 2차 대전 후는 국제연합 유엔입니다. 자, 그리고 그 국제 연합이 설립된 이후에 이제 도쿄에서는 또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이라고 해서 이제 전범들을 처리하기 위한 전범 재판이 있었고요. 또 역시 독일도 뉴른베르크 전범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에서는 독일에 협력한 부역자들을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대전, 2차 대전까지 중요한 개념들 살펴보고 문제풀이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객관식 1번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지역을 아래시도 가나, 다라, 마중에서 골라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먼저 오스만 제국의 지배, 즉 오스만 제국의 땅이었던 얘기인데 오스만 제국의 지배로부터 독립한 이후 여러 다양한 민족과 뭐 이슬람, 그리스도교, 그리스 종교 그런 여러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서로 뒤엉키며 갈등이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범게르만주의 또 범슬라브주의가 대립하며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리기도 한 지역 바로 발칸반도가 되겠죠. 자, 근데 발칸반도라는 이름은 아는데 이 지도에서 어딘지 못 고르면 이것도 결국 안 되겠죠. 자, 일단 제일 쉬운 건 가는 아니죠. 가는 영국이고요. 그리고 바로 나는 바로 러시아지 않겠습니까? 네, 이건 뭐 제끼기 쉽고요. 그 다음에 다는 여기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죠. 이베리아 반도, 에스파니아와 포르투갈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라 이렇게 장화처럼 길쭉한 거는 이탈리아 반도고요. 네, 이탈리아 반도. 바로 마가 답이 되겠습니다. 마가 발칸 반도. 이 바로 여기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 발칸 반도 위치 잘 또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2번입니다. 다음 독일의 작전이 끼친 영향입니다. 자, 1차 세계대전 1차입니다. 2차가 아니라 독일은 해상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영국 해군에게 주도권을 빼앗겼다. 이에 독일은 유보트라 불리는 잠수함을 무기로 하여 연합군과 중립국 상선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연합국을 어려움에 빠뜨렸다. 그 상선들 중에서 미국 상선이 피해를 입은 거죠. 네, 바로 그럼으로써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답은 1번 나왔네요. 자, 2번 선지 발칸반도에서 사라예보 사건, 즉 사라예보 사건이 일어난 곳, 사라예보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였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거는 이제 1차 대전이 처음 발발한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2번 선지 독일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된 거는 1차 대전 거의 끝날 무렵에 수립됐죠. 네. 이 독일 잠수함 작전의 영향이라고는 좀 직접 영향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4번 독일이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 것은 이건 2차 대전 직전이죠. 1939년이었고요. 그리고 4번 독일이 이탈리아와 삼국 동맹을 체결한 거죠. 물론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2차 대전 때에도 1차, 2차 다 서로 같은 편에 속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삼국 동맹이라고 나오면 이건 1차 세계대전 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전. 그러니까 이 삼국 동맹을 체결한 것은 뭐 간단히 쓰자면 1차 세계대전 전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일하고 이탈리아,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요 국가들, 추축국에 포함되긴 하지만 또 이렇게 삼국 동맹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1차 대전 전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탈리아는 처음에 독일, 이탈리아 또 하나 또 있었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삼국 동맹을 형성하긴 했었죠. 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삼국 동맹을 형성하긴 했습니다만 나중에 전쟁이 터진 직후에는 중립에 있었다가 전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연합국 쪽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 특이한 움직임을 보였던 이탈리아 잘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1차 세계대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먼저 답이 1번이네요. 자, 방금 전에도 2번에서도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 때문에 미국이 참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국은 유럽이 아니죠. 북아메리카죠. 그래서 유럽 국가들만 전쟁에 참여했다. 답이 1번 옳지 않은 것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2번 여성들도 군수 공장에 동원되었다. 바로 이 얘기가 남녀 가리지 않고 다 전쟁에 동원되었으니까 그거 보고 총력전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전후반 가리지 않고 남녀 가리지 않고 2번, 4번 같은 의미겠고요. 그리고 3번 교전국가는 서로 참호하고 땅 파서 서로 대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장기화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번 탱크, 독가스 등의 신무기가 전쟁에 도입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4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다음 사건들 순서 옳게 나열하는 건데요. 결국 1차 세계대전 전후 또 전개 과정 그런 걸 순서를 잘 맞추는 문제네요. 자, 그럼 먼저 사라예보 사건 발생한 것이 1차 세계대전 계기가 된 것이고요. 그런데 그보다 제일 앞선 것이 바로 그거죠. 아까 전에 삼국 동맹도 나왔습니다만 또 삼국 동맹에 맞서가지고 영국, 러시아, 프랑스가 삼국 협상을 결성했습니다. 이것을 굳이 연도까지는 알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삼국 협상은 1907년에 이렇게 결성이 되었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1차 세계대전 전이니까 당연히 리을이 제일 첫 번째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계기가 된 사라예보 사건, 즉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가 세르비아 청년에게 암살당한 사건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중간에 1917년에 러시아에서 3월 혁명에 이어가지고 11월 혁명이 일어나서 여기서 이 레닌이 볼셰비키 이끌면서 11월 혁명을 일으켜서 여기서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했죠. 네. 소비에트 정부 이게 1917년의 일이고요. 이것이 세 번째. 그다음 네 번째가 바로 또 전쟁 중에 독일에서는 재정이 무너지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됐습니다. 바로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된 때는 또 1918년이 되겠습니다. 제일 나중이죠. 자, 그러면은 일단 1차 세계대전 전이 리을, 그리고 계기가 된 거 기억, 리을 기억, 그리고 이제 전개 과정 거의 끝 마무리 해가면서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고 독일에서도 재정이 무너진 순서, 즉 리을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갑니다. 5번 가에 들어갈 답변들은 옳지 않은 것은 자 어떤 질문인지 보겠습니다. 베르사유 조약 즉 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면서 맺은 조약 베르사유 조약 체결 당시 독일인 등은 이를 베르사유 명령 상당히 강압적인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베르사유 명령이라고 받아들였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1번입니다. 독일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물렸기 때문이야. 자 일단 베르사유 조약 기본적인 성격이 독일한테 상당히 보복적인 성격을 띄었다고 하는 거죠. 보복적 성격.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전쟁 책임을 다 독일한테 물어가지고 막대한 배상금 물렸고요. 바로 2번도 같은 얘기입니다. 전쟁의 모든 책임을 독일에게 물었고요. 3번 독일은 영토 일부를 넘겨주고 했고요. 그 다음에 5번처럼 해외 식민지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답은 4번이네요. 자 1차 대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일단 재정이 무너지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일단 세워졌고요. 그 바이마르 공화국을 무너뜨린 건 나중에 30년대 전반 히틀러가 나치스 집권을 하면서 바로 바이마르 공화국이 무너지게 된 거죠. 히틀러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지 베르사유 조약과는 그렇게 직접 관계가 없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6번 갑니다. 6번 국제연맹의 특징. 자, 국제연합이 아니고 연맹입니다. 1차 대전 이후에 자 항상 보면 선지 중에는 국제연합인 것이 항상 섞여 있겠죠. 먼저 미국 강대국, 자 미국 소련 강대국 맨 처음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소련은 나중에 받아주긴 했지만요. 특히 미국은 윌슨 대통령이 먼저 14개 그 평화 네. 14개조 평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만 정작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아가지고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건 국제연합의 얘기하는 거고요. 2번 베르사유 조약 체결을 주도하였다. 자, 약간 그럴듯합니다만 일단 베르사유 조약이 먼저고 국제연맹은 나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선호가 틀렸죠. 이게 먼저 선자 쓰겠습니다. 먼저 선. 네. 그 다음에 3번 2차 대전 종결 이후 창설된 것도 역시 국제연합이죠. 네. 그리고 4번 안전보장이사회에 나오는 거 이것도 바로 국제연합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국제연합에 대한 거. 그리고 5번 국제분쟁을 제재할 수 있는 군사력 보유하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국제연맹 특징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일단 1번, 3번, 4번은 다 1번, 3번, 4번은 다 국제연합과 관계된 비교되는 선지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2번 베르사유 조약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앞뒤가 틀린 거고요. 네. 자, 그러면서 답을 5번 잘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7번 가겠습니다.
7번 가에 들어갈 황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1904년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네요.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네, 물가가 상승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자 노동자들은 러시아 노동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개혁을 요구하며 시위를 전개했다. 근데 이 황제가 이 친위대를 앞세워가지고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을 했죠. 바로 그 사건 피해 일요일 사건이 되겠습니다. 피해 일요일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때 황제는 니콜라이 2세가 되겠습니다. 니콜라이 2세. 네. 자, 니콜라이 2세에 대한 설명. 바로 니콜라이 2세는 러시아의 1917년 3월 혁명으로 퇴위를 했죠. 네. 그러면서 기존 정치인들에 의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답 1번 쉽게 나왔네요. 2번 농노해방령을 발표한 거는요. 19세기 중반입니다. 알렉산드르 2세죠. 알렉산드르 2세. 자, 그리고 3번 독일과 강화조약을 체결한 거는요. 11월 혁명에 의해 가지고 레닌이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한 이후에 바로 그 레닌의 소비에트 정부에 의해 가지고 독일과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이제 전쟁에서 빠지게 된 것이고요. 4번 신경제 정책을 실시한 것도 역시 레닌이 되겠습니다. 1921년 일종의 사회주의 정책을 기본으로 하되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일부 도입하는 신경제 정책 네프라고 부르는 걸 레닌이 역시 실시했고요. 5번 볼셰비키 이끌고 혁명 주도한 사람도 역시 레닌이네요. 그 혁명은 역시 3월이 아니고 11월 혁명이죠. 11월 혁명. 네, 작은 마치 3번, 4번, 5번이다 레닌에 해당되는 얘기가 됐고요. 물론 레닌이 그 집권자이긴 하지만 황제라고는 할 수 없죠. 그 다음 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8번 러시아 혁명 전개 과정 빈칸인데요. 일단 3월 혁명이 먼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혁명 그 사이의 일을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선지 두마가 설치되었다고 하는 건데요. 두마가 뭐냐면은 아까 피해 일요일 사건에서 그 짜르 황제 니콜라이 2세가 의회 비슷한 걸 설치해 주겠다고 약속한 게 두마입니다. 두마. 그런데 그런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리가 없었죠. 그리고 2번 재정이 붕괴된 것도 이것도 이제 3월 혁명이 발생해서 이거 답이 이거네요. 재정이 붕괴돼 가지고 니콜라이 2세가 퇴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 피해 일요일 사건은 한참 전이죠. 1904년의 일이고요. 그다음에 네, 1904년이 아니죠. 아까 전에 문제 때문에 럴 전쟁이 발발한 것이 1904년이고 피해 일요일 사건은 1905년이죠. 5년. 그 다음 4번 소비에트가 연합하여 즉 노동자, 농민, 군인들 그런 사람들이 의해 가지고 조직된 소비에트가 연합을 해가지고 네, 근데 단순히 레닌의 11월 혁명 이후에 소비에트 정부가 아니고 정식으로 소비에트 공화국 사회주의 연방인가 하여튼 그런 소련이라고 한 나라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소련이 수립된 거는요 1922년입니다. 그러니까 11월 혁명보다 훨씬 뒤죠. 그리고 5번 소비에트 정부가 바로 이거 소비에트 정부하고 소련하고 틀린 겁니다. 바로 레닌이 이끄는 소비에트 정부 물론 소련이 수립된 뒤에도 처음에는 레닌이 정권을 잡았지만요. 잘 소련하고 소비에트 정부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소비에트 정부가 독일과 강화조약을 체결했다. 자, 그건 11월 혁명 뒤죠. 11월 혁명에 의해 가지고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이 된 다음에 그 소비에트 정부가 독일과 강화조약을 맺고 1918년 전쟁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서 잘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소비에트 정부가 독일과 강화조약을 체결한 건 1918년. 네, 이건 11월 혁명 후가 되는 거. 11월 혁명 후가 되겠습니다. 11월 혁명 후. 네, 그 다음 9번 가겠습니다. 네, 9번 계속해서 11월 혁명에 대한 설명 계속 나오네요. 자, 일단 1번 보겠습니다. 전제정치 타도를 요구했다. 자, 전제정치 타도를 요구한 거 해서 결국 그 재정이 무너지고 니콜라 2세가 퇴위. 이게 1번하고 3번이 다 3월 혁명이 되겠네요. 1917년의 3월 혁명. 자, 그리고 2번 선지. 러일 전쟁 기간 중에 발생했다. 아까 7번 문제에서 봤죠? 이것이 바로 피해의 일요일 사건이고요. 1905년 피해 일요일 사건이고 4번 니콜라 2세가 무력으로 진압한 것도 피해 일요일이네요. 2번 4번이 피해 일요일 관계된 거고 결국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11월 혁명의 결과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근데 이 소비에트 정부하고 소련하고 다른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직 소련은 소비에트 공화국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먼저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되었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나라 이름은 러시아입니다. 그 다음 10번 가겠습니다. 네, 10번 이제 중국으로 옵니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이 시기에 영국과의 동맹을 영국과 동맹을 빌미로 전쟁에 참여한 일본, 영일동맹이라고 그러죠. 일본이 이제 전쟁에 참여하면서 중국한테 이때가 1915년경입니다. 베이징 정부, 위안스카이가 정권을 잡고 있던 베이징 정부에다가 21개조 요구를 강요했고요.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산둥만도 있고 그런 거죠. 그걸 강요했는데 이제 그 베이징 정부는 그걸 받아주었죠. 그 다음에 이제 파리 강화에 의해서 중국은 그걸 무력화시키려고 했는데 열강들은 이 일본의 21개조 요구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대대적인 반발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사운동이죠. 1919년 3.1운동 이후 조선에서는 3.1운동이 일어났고 이제 중국은 오사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오사운동에 대한 설명 보겠습니다. 1번 청왕조의 타도 주장했다. 이거는 물론 19세기 들어가서는
태평 천국 운동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20세기 한정에서 본다면 일단 청왕조 타도를 주장한 건 신해 혁명이죠. 네. 자, 그리고 신해 혁명 그 과정에서 여기 3번처럼 순원을 임시 대총통에 추대를 했죠. 네. 1번, 3번 다 신해 혁명에 대한 거고다. 그다음에 베이징 군벌 정부를 무너뜨린 거는요. 지금 1928년에 장제스의 북벌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장제스의 국민혁명군이 1928년 베이징 군벌 정부를 무너뜨렸습니다. 네, 이건 장제스 북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4번 신축조약. 자, 예, 신축조약 신축년 1901년입니다. 바로 의화단 운동을 8개국 연합국이 진압을 하면서 바로 8개국과 청나라 사이에 신축조약이 체결됐죠. 네, 이건 의화단 운동 결과 체결된 신축조약. 그다음 5번입니다. 베이징 대학생들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답은 5번이네요. 네, 네. 바로 오사운동은 베이징 대학생들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근데 귀양 모처럼 다른 개념들도요. 신해혁명, 장제스의 북벌, 그리고 의화단 운동, 신축조약 다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면 좋겠습니다. 11번 갑니다. 네, 11번 다음 중 구애 활동. 자, 다음 밑줄쯤 구애 활동인데 인도 사람이네요. 네, 영국의 법과대학에서 공부하고 변호사 자격증 취득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변호사 활동을 했고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중 인도로 돌아왔고 1차 세계대전 후에 인도의 자치가 허용되지 않자 인도 국민회의 이끌며 인도 국민회의 앞전 단원에서 나왔습니다. 네, 벵골 분할령 이후에 이렇게 반영운동을 전개했던 인도 국민회의입니다.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전개했다. 아, 그건 바로 간디지 않겠습니까? 네, 간디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그는 인도 독립의 아버지이자 국부로 추앙받고 있다. 바로 간디에 대해 활동 보겠습니다. 1번 급진파로서 무력저항을 주도하였다라고 되는 건데요. 이 급진파로서 무력저항을 주도한 사람은 바로 간디와 대비가 되는 네루입니다. 네루. 그다음 프랑스에 맞서 독립전쟁을 준비했다. 여기는 프랑스의 식민지는 인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인도 차이나 반도 베트남 말하는 거니까 베트남의 호찌민이 주로 대표적인 사람이죠. 네. 베트남의 호찌민. 그 다음 3번 술탄제 폐지하고 공화국 수립. 이건 오스만 제국 얘기하는 거죠. 바로 오스만 제국의 무스타파 케말이 되겠습니다. 무스타파 케말. 네, 이건 오스만 제국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4번 바로 이게 답이네요. 바로 인도 국민의 활동 중에서 바로 영국 상품 불매, 국산품 애용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걸 가르쳐서 이제 다른 용어로 스와데시라고 그랬죠. 스와데시. 네. 인도 국민회의가 채택한 4대 강령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영국 상품 불매, 인도 상품, 국산품 애용, 스와데시라고도 한다. 자, 그리고 5번. 네덜란드 지배에 맞서 국민당 결성자, 네덜란드 식민지가 됐던 아시아 국가는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국민당 결성한 사람은 수하르노가 되겠습니다. 수하르노? 아, 수카르노라고도 쓰죠. 수카르노. 네. 네, 수카르노. 네. 다음 12번 가겠습니다. 12번 가에 들어갈 국가, 빈칸 국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아프리카 국가들은 독립운동이 이어졌고요. 특히 요것도 역시 아프리카 나라겠죠. 영국의 적극적인 저항운동을 벌여 독립을 이루었다. 그러나 바로 수에즈 운하가 키워드네요. 수에즈 운하의 관리권은 여전히 영국이 차지하였다. 바로 답은 이집트. 네,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봤지만 베트남은요, 영국이 아니고 프랑스의 식민지였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13번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이 동남아시아 나라 중에서 지금 여기 자료들은 아프리카 나라니까 뭐 태국, 베트남 그 자체로 아닙니다만 하여튼 태국은요, 일단 유일하게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 유일하게 서구 열강의 식민지가 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13번 가겠습니다. 네, 13번 가식에 일어난 변화 배경인데요. 자, 여기 보면 1929년부터 32년 사이에 엄청나게 실업률이 지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주요국가 실업률이거든요. 엄청나게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그 배경 바로 1929년에 있었던 미국의 대공황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네, 답은 쉽게 찾았습니다. 자,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이건 한참 먼저 19세기 때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역시 3번 선지, 인클로저 운동 역시 같은 18, 19세기 산업혁명 시기에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농촌에 땅을 잃고 도시로 몰려들므로 인해 가지고 도시에서는 노동력이 풍부해졌고 또 그것이 산업혁명의 또 하나의 또 뭐라고 할까 잘 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다 이건 18세기, 19세기 얘기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일어난 거는 요거보다 뒤죠. 네, 요 구간보다 뒤고 2차 세계대전이 처음 발발한 것은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1939년부터고요. 네. 자, 그리고 5번 독일이 러시아에 선전포고했다. 자, 일단 아까 러시아, 소련. 자, 이것만 가지고도 이게 1차 얘기인지 2차 얘기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독일이 러시아에 선전포고한 거는 바로 1차 대전 때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아직 소련이 아니죠. 네. 자, 그럼 독일이 러시아에 왜 선전포고를 왜 했겠습니까? 자, 러시아가 누굴 지원했습니까? 러시아가 전쟁에서 세르비아를 지원했죠. 왜냐? 범슬라브주의이기 때문에
세르비아 지원. 자, 그럼 왜 세르비아를 지원했습니까? 세르비아한테 누가 선전포고 했나요? 바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선전포고를 했죠. 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독일은 또 같은 범게르만주의니까 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죠. 네, 이렇게 하여튼 무조건 러시아 얘기가 나오면 이건 2차 대전이 아니고 1차 대전 얘기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가겠습니다. 네, 14번은요. 주요 국가 세계 각국의 대공황 극복 노력입니다. 먼저 옳지 않은 것은요. 1번. 일본에서 군국주의가 강화된 시기 조사한다. 그렇죠. 군부가 정권을 잡고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 침략하려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번. 영국의 파운드 블록. 자, 영국의 파운드 블록, 프랑스의 프랑 블록, 즉 같은 식민지끼리 식민지가 많은 나라들은 이렇게 블록 경제를 형성하면서 같은 블록 간에는 이제 뭐 관세 같은 거 거의 안 받고, 그리고 다 블록 밖에 있는 나라들한테 관세를 무겁게 매기고, 그러면서 일종의 보호주의 무역 정책을 취한 거죠. 그러면서 대공황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2번, 3번 다 맞고요. 4번, 레닌이 신경제 정책을 추진한 배경인데요. 자, 일단 신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공황 훨씬 전입니다. 1921년에 실시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거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5번, 미국은 또 이렇게 국가가 직접 경제에 개입하면서 고용을 창출하라고 하는 그런 뉴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네, 5번도 맞고요. 다음 15번 가겠습니다. 15번, 다음 사건을 주도한 인물, 바이마르 공화국, 지금 독일 얘기하고 있네요. 일당 독재체제, 즉 일당 나치스입니다. 독재체제를 수립했고, 그리고 이탈리아와 함께 에스파냐에 파시스트 정권을 수립하는 데 협조했다. 바로 일당 독재 나치스, 바이마르 무너뜨린 사람 히틀러가 되겠네요. 답은 쉽게 찾았습니다. 16번 갑니다. 16번, 가 인물의 질문에 대한 가인물이 이 사람입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서로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추축국 형성해서요. 추축국, 자, 2차 대전 일으킨 전범 국가들입니다. 이제 그 세 나라 공통적으로 나타난 변화. 한마디로 전체주의죠. 이 세 나라들은 식민지가 별거 많지 않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 민족의 이익을 개인의 자유보다 더 우선시하는 전체주의가 등장했다고 했습니다. 자, 바로 1번 선지 독재 체제 추구한 거 맞고요. 2번 군비 늘려서 대외 침략에 나섰고요. 3번 국가 민족의 번영을 우선시했죠. 그리고 4번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을 지원하였다. 답은 4번이네요. 자, 이런 전체주의 국가들의 특징은 특히 사회주의 운동이라든지 노동운동 이런 거 되게 싫어했습니다. 네. 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군대를 이용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맞는 얘기고 17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끼친 영향입니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 바로 1941년 12월 달의 일이었습니다. 1941년 12월 달. 자, 결국 미국이 2차 대전에 참가하게 된 계기죠. 네. 그런 걸 답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미국이 2차 대전 참전, 특히 이제 태평양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벌어진 전쟁 보고 또 태평양 전쟁이라고도 하죠. 네. 1번 선제 보겠습니다. 일본이 국제연맹 탈퇴했다. 일본이 이거 국제연맹 탈퇴한 거는 일단 만주사변에 대해서 일단 국제연맹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니까 거기 반발하면서 만주국을 수립하고 국제연맹 탈퇴했습니다. 네. 만주국 수립 또는 만주사변, 그 이후에 국제연맹 탈퇴했고요. 만주사변 만주, 그렇게 쓰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2번 선지,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쳤다. 이거는 1차 대전 얘기죠. 자, 미국이 1차 대전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벌였기 때문. 자, 여기 미국 참전. 이건 1차 대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또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된 계기는 일본의 진주만 기습이죠. 네. 4번, 소련이 독일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 거는 진주만보다 전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1939년이고, 5번, 무솔리니가 로마로 진군, 바로 검은 셔츠단이죠. 무솔리니가 로마로 진군해서 정권을 장악한 때는 한참 전입니다. 1922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입니다. 가시기 빈칸 찾아보겠습니다. 미드웨이 해전, 자, 결국 태평양 전쟁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미군과 연합국이 승기를 잡아가지고 계속 일본을 몰아붙여서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했죠. 자, 미드웨이 해전은 1942년에 있었습니다. 자, 그 사이 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이 만주국을 수립한 거는 만주사변에 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1932년이었으니까 땡이고요. 2번, 파리 강화회의가 개최된 것도 이거 파리 강화회의도 정확한 연도를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기 위한 회의죠. 그러니까 파리 강화회의 1919년이었고요. 그 다음 독일이 오스트리아 병합했다. 자, 일단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1차 대전, 바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결국 패전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스트리아, 헝가리 또 체코슬로바키아로 나눠졌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던 오스트리아를 독일이 병합한 때가 1935년이 되겠습니다. 아, 1935년이었나요? 아, 1938년이었죠. 1938년. 네.
어차피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는 또 범게르만주의를 지향했던 나라들이고요. 그리고 4번 이탈리아가 에디오파를 침공했던 이년도 1935년부터 36년까지 사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이탈리아도 역시 국제연맹을 탈퇴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선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이것이 맞네요. 네. 자, 이것도 뭐 정확히 연도를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투하된 다음에 이제 결국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었죠. 그 흐름 순서만 잘 알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태평양 전쟁에서 연합국이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된 해전 미드웨이 해전이 되겠습니다. 바로 1944년에 있었던 프랑스를 해방시키게 된 계기가 된 전투 노르만디 상륙작전과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19번 갑니다. 네, 19번 자료에서 설명하는 사건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1937년 일본이 중국 본토 공격할 때 바로 중일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중일전쟁이 시작돼서 그 전쟁에서 일본군이 중화민국의 수도, 바로 수도가 이때 베이징 아닙니다. 네,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가 이끈 중화민국 수도는 이때는 난징이었습니다. 난징. 네, 수도를 점령한 후 항복한 중국군 포로뿐만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무참히 학살한 사건, 바로 난징 대학살이죠. 답은 2번이네요. 네, 1번 홀로코스트는 바로 이건 독일 나치스가 일으킨 자행한 것이고요. 대량 학살, 네, 유태인 대량 학살. 그리고 3번 일본군 위안부, 4번 마루타 통나무 실험, 이것도 당연히 일본군이 자행한 일이고요. 그리고 5번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는 이것도 미군 또는 연합군이 이렇게 일본을 완전히 항복을 시키기 위해서 투하한 것이죠. 네, 다음 20번 가겠습니다. 네, 20번. 자, 가에 들어갈 내용. 자, 차근차근 이게 맨 아래가 1단계군요. 네, 1945년 2월에 개최되었다. 자, 이거 이제 아마 2차 대전 마무리한 단계에서 무슨 회담, 그걸 말하는 거네요. 근데 1945년 2월, 그리고 여기 참여한 사람들은 미영중이 아니고 미영소, 이거 얄타회담이 되겠습니다. 얄타회담. 얄포 중에서 두 번째 얄타회담. 1945년 네, 2월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특히 중요한 내용들이요. 소련이 일본과 전쟁에 참여할 것을 논의했죠. 이제 독일은 거의 폐쇄에 지쳐가니까 독일이 항복한 다음에는 소련이 극동으로 군사력을 옮겨가지고 일본과 전쟁에 참여하라. 이 얘기가 얄타회담에서 나왔었고요. 그 다음 또 전후 독일 영토의 분할 점령. 즉, 나중에 독일은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소련, 그렇게 네 나라에 의해 가지고 동독 서독으로 갈리고 분할 점령하게 되었죠. 그 얘기가 얄타회담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또 이제 하나 얄타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 그걸 답으로 고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답은 1번이네요. 얄타회담에서 국제연합을 창설하기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국제연합의 처음 이념적 기초는 대서양 헌장에서부터 시작하죠. 1941년에 있었던 대서양 헌장에서 미국, 영국 대표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국제연합 창설하기로 기본적인 이념적인 기초는 마련되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창설하기로 한 거는 얄타회담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독립 표초 약속, 그 다음에 카이로 선언, 2번하고 5번은 바로 이게 카이로 선언이죠. 네. 카이로 선언. 한국 독립시키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만주와 타이완은 일본이 중국한테 돌려줘라. 카이로 선언. 그리고 이제 카이로 선언 이행을 재확인하고 일본한테 무조건 항복하라고 권유한 거는 맨 마지막 단계 포츠담 선언이 되겠습니다. 포츠담 회담 또는 포츠담 선언 또는 회담. 자, 항상 이런 얄타 회담, 카이로 회담, 포츠담 회담, 포츠담 선언 순서대로 카얄포입니다. 카이로, 얄타, 포츠담. 항상 이거 서로 섞어가지고 늘 선제가 나오기 때문에 잘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번 가겠습니다. 입출전 이 기구된 설명, 국제분쟁 처리 과정에서 경제적 제재 외에도 평화 유지군 파견, 즉 군사적으로도 제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UN 국제연합이 되겠습니다. 국제연합. 네, 국제연합 옳은 것은입니다. 1번 선지. 세계 최초의 국제평화기구는 국제연맹이죠. 네. 자, 그리고 역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직후 창설된 것도 국제연맹이고요. 또 역시 군사적 제재를 갖추지 못한 것도 국제연맹의 한계고요. 또 4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41년에 있었던 대서양 헌장에 기초해가지고 또 얄타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창설 얘기가 나왔고 2차 대전 이후에 창설된 국제연합.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독일, 일본 등 주축국 참여하지 않았다. 자, 국제연맹은요, 이렇게 독일, 소련 그런 나라들 처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받아들이긴 했는데 하여튼 이런 여기 추축국은 2차 대전 일으킨 나라들 말하는 거니까 근데 이 국제연합은 독일, 일본 등 다 참여했습니다. 다만 안전보장 이상의 상임이사국은 되지 못했을 뿐이죠. 네, 참여하지 않았다 틀렸네요. 네, 땡. 자, 그래서 항상 국제연합과 국제연맹 잘 늘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서술형 문제 가겠습니다.
22번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1차 세계대전의 특징 두 가지 쓰시오. 자, 먼저 군수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즉 남녀노소 남녀 안 가리고 다 총력전이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참호하고 싸우는 군인 참호전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렇게 우선 전후방 구분 없이 전개된 총력전, 그리고 교전국이 참호를 파고 장기간 대립하는 참호전, 이렇게 총력전, 참호전 두 가지 써주면 되겠고요. 23번 가겠습니다. 베이징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산동반도 이권을 지키자라는 구호를 등을 내세운 민족운동이 일어났다. 이들은 일본과 군벌 정부를 비판하였다. 자, 군벌 정부는 이제 중국 내부의 군벌들 말하는 겁니다. 즉 자기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일본에다가 여러 가지 이권을 팔아도 전혀 뭐 껄기 없는 그런 군벌 정부를 비판했다, 그런 얘기죠. 자, 이 운동 명칭 바로 이게 제가 썼듯이 아까 그 10번 문제에서 봤던 바로 거의 뭐 같은 내용이죠. 오사 운동을 일단 말하는 것이고요. 오사 운동. 1919년 오사 운동. 자, 그 오사 운동 전개된 원인 아까 10번의 자료에 나왔던 거랑 뭐 거의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전개해서 써보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히 일본이 중국에 21개조 요구를 강요했고 열강 1을 승인했다. 뭐 간단히 썼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을 붙이자면 일단 1차 대전이 한창이던 1915년경에 당시 중국 베이징 정부가 있을 때 일본이 중국에 21개조 요라는 걸 요구를 했고요.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런 산둥반도 이권을 원래 독일이 갖고 있던 것인데 그걸 일본이 가져가겠다는 그런 걸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베이징 정부 받아들여졌죠. 근데 1차 대전을 마무리하면서 파리 강화 회의에서 중국이 그걸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만 서구 열강들은 그걸 돌려주라고 하지 않고 그대로 21개조 요구를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반발해서 이렇게 일본과 군벌 정부 비판한 오사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네, 21개조 요구를 강요했는데 나중에 열강이 그걸 승인해버렸다. 네. 그다음 24번 보겠습니다. 24번 밑줄 친 논의의 내용 두 가지입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이던 43년 바로 하면 카이로 선언이죠. 카이로 여기 나왔네요. 여기 카이로 선언 참여한 나라들 미영 소가 아닙니다. 미국, 영국, 중국입니다. 세 나라 대표 모여가지고 전쟁이 끝난 이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바로 카이로 선언, 카이로 회담 논의 내용 두 가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카이로 회담에서 나온 논의 내용 중에서 아시아와 관계 있는 것은 일본이 만주와 타이완을 중국에 반환식을 하기로 했고요. 이제 만주 사변에 의해 가지고 만주국 수립하면서 사실상 일본의 괴뢰 정부를 세웠고요. 타이완은 또 청일전쟁 이후에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에 이제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할양받아 가지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중국에 반환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로 또 우리나라를 또 처음으로 이렇게 독립시키기로 처음으로 약속했습니다. 최초 약속인데 특이한 점은 여기서 2차 세계대전 끝난 직후 바로 독립시키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적당한 시기에 독립, 바로 이 적당한 시기가 나중에 또 논란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건 또 다음 단원에서 보기로 하고요. 하여튼 중요한 내용 카이로 선언은 만주 타이완 반환하라, 그리고 한국을 독립시키기로 최초로 약속,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얄타 회담에 대한 것도 이렇게 20번 문제처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큰 5단원, 대단원 마무리 문제 봤고요. 다음 단원은 또 같은 5단원 이제 시험 대비 문제를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